코 성형을 하고 싶은데 가급적 개방 안 하고 비개방으로 하고 보호대도 안 했어도 좋고 핑도 안 하면 좋고 저도 뭐 그런 트렌드를 충분히 알고 있고 좋다고 생각합니다. 콧대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코끝 정도만 한 경우에는 테이핑을 주변으로만 잘 해줘도 굳이 보호대까지 안 해도 괜찮을 수 있다. 내 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콘지 안 되는 콘지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박철 원장의 코멘터리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, 원장님. 안녕하세요. 제가 요새 유튜브를 보는데 코 수술을 하는데 부목도 없고 개방도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요새는 정말 코 수술을 간단하고 되게 빠르게 한다로 하시더라고요. 되게 매력적인 딱 귀가 솔깃해지는 코 성형을 하고 싶은데 무보호대 보통 보호대 한 일주일 해야 되잖아요. 일주일 동안 보호대하고 다니신 거 거부감 있으신 분도 있고 개방하면 여기 또 흉터 관리해야 되니까 비개방도 하시면 좋아하실 것 같고 간단하고 미니멀하게 좀 공격적이지 않게 근데 모양 예쁘게 어떻게 보면 고객님들의 바람이시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뭐 하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거를 잘 구분을 해드리는 정보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네. 첫 번째로 준비한 질문은 최근에 이제 여성 인플루언서분이 부목도 안 하고 코 테이핑만으로 코 수술을 끝내셨는데 이게 어떤 케이스가 원장님 이렇게 좀 간단하게 가능한가요? 그러니까 성형을 했는데 코 테이핑만 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 보호대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. 충분히 그럴 수 있죠. 가령 콧대를 거의 건드리지 않고 코끝 정도만 한 경우에는 테이핑을 좀 코끝 주변으로만 잘 해줘도 괜찮거든요. 성형을 하고 아무것도 아예 손은 안 대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예요. 보통 테이핑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거든요. 저도 어떤 학교에 갔더니 어떤 교수님이 발표하셨는데 콧대 부목까지 된 경우와 테이핑만 좀 꼼꼼하게 한 경우를 뭐 롱텀을 팔로우했더니 큰 차이가 없더라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에 근거해서 볼 때는 코끝 미니멀하게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테이핑만 좀 잘 해줘도 굳이 보호대까지 안 해도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사실 이 영상 보면서 코끝만 하신 건데 부목을 안 했을 때 부딪히거나 이랬을 때 위험하지 않을까? 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했는데 이렇게 코끝만 하는 경우에 정말 간단하게 수술을 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맞을까요? 근데 이제 테이핑을 보통 일주일 정도 유지하거든요. 그 보호대가 있고 없고가 이제 좀 시각적으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제 테이핑을 하셔도 되는데 코끝만 좀 미니멀하게 한 경우에는 테이핑을 해도 괜찮은데 보호대를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거든요. 제가 먼저 그러면 코 성형 이후에 콧대 보호대를 꼭 해야 되는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야말로 우리가 노멀하게 했을 때 코를 열어서 콧대 코끝까지 다 변형을 준 경우에는 웬만하면 이제 아직까지는 그 보호대를 해드리는데요. 스플린트라고 하죠. 그 스플린트를 대드리고 테이핑을 고정을 해드리는데 콧대 보호대 해줘야 되는 이유는 크게 한 3-4가지 정도 되거든요. 코 성형 이후에 부목을 해줘야 되는 첫 번째 경우는 데드 스페이스 방지.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면 거기에 혈액이 고이거나 삼투물이 고여서 급성 부종, 코가 띵띵 붓고 감염의 위험이 있고 또 2차 출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좀 눌러줘야 된다.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. 두 번째 이유는 성형을 하고 나면 보형물을 얹거나 연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쌓아주고 고정해 놓은 경우가 있거든요. 아니면 뭐 콧대를 절골을 해서 부러뜨려서 이렇게 모아놓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게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. 어느 정도 조직이 자라 올라서 딱 고정해 줄 때까지는 마치 우리가 그 팔, 다리 부러지면 이렇게 깁스 하듯이 깁스 역할을 해주는 게 콧대 보호대 역할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. 세 번째는 PD님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성형 이후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테이핑만 간단하게 했을 경우에는 경계심이 좀 약화된다고 할까? 그리고 환자분들도 스스로 좀 불안해하세요. 그래서 오히려 보호대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. 좀 내가 좀 부주의하게 막 치고 뭐 부대낄 것 같아서 좀 무섭다. 보호대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보호를 한다는 어떤 심리적인 그런 안정감 때문에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사실 이 인플루언서분이 이제 코끝만 이제 스트레스에서 수술을 한 건데 이 댓글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나도 이제 콧대는 괜찮은데 코끝만 살짝 올리고 싶다. 아무래도 코 수술이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그럼 코끝만 건드리면 뭐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은 없는 건가? 염증 없는 건가?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렇게 코끝만 심플하게 좀 간단하게 하면 이런 코 수술의 부작용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? 코 성형의 부작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코끝만 살짝 했다고 해서 모든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. 코끝만 살짝 모으고 높여줬을 때 모양이 잘 나오시는 분도 있지만 코끝만 했을 때 모양이 안 나오는 분도 있거든요. 가령 콧대가 낮은데 코끝만 살짝 높이면 콧대가 낮은데 코끝이 올라가면 더 피노키오 코처럼 올라가니까 모양이 이상하잖아요. 그런 경우에 콧대도 뭔가를 넣어줘서 라인을 맞춰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케바케죠. 상담 오셨을 때
코끝만 조금 원하시는 대로 해도 괜찮은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코끝만 권해드립니다. 아니면 코끝만 하면서 콧대는 살짝만, 뭐 무조건 뭐 콧대에 실리콘 넣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코끝 해주고 콧대와 코끝은 조금만 올라가도 여기 요 부분이 꺼져서 우리 안장코라고 하죠. 뭔가 되게 모양이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서 그 채워줘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 정도만 코끝 살짝 하고 채워서 라인만 살짝 맞춰주는. 예. 보통 코성형 구축의 대부분의 원인은 혈액순환 문제인데 이렇게 실리콘을 쓰는 경우에 그런 구축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실리콘을 쓰지 않고 가급적 본인 연골을 이용해서 코끝만 살짝 콧대와의 조화로움만 살짝만 잡아주면 구축이나 뭐 염증부터 조금 리스크를 많이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. 보통은 이제 콧대가 좀 있는데 코끝이 좀 밋밋한 분들 있죠. 퍼져 있고 낮고 그런 분들, 이런 경우에는 코끝만 살짝 모아주고 각도 변화만 줘도 아주 훌륭하죠.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수술 보호대 안 하고 코끝 테이핑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고. 그럼 원장님 사실 코 수술하면 많은 분들이 1년은 지나야 자리 잡는다 이런 얘기 있는데 코끝만 이렇게 살짝 했을 때는 바로 좀 이런 붓기라든지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? 저는 뭐 코끝만 하나, 콧대를 같이 하나 사실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. 예. 일주일째 끌었을 때 생각보다 괜찮고 3개월, 6개월, 1년 갈수록 붓기가 빠지면서 코끝에 이식하는 연골은 한 6개월, 1년 지나면 조금씩 약간 흡수가 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제 6개월, 1년 뒤의 모양을 좀 생각해서 만들거든요. 그래서 아무리 코끝만 살짝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야 제가 의도했던 코 모양이 나올 수 건 더 맞는 것 같긴 해요. 네, 두 번째로 저희가 얘기해볼 주제가 연골 필러. 사실 요새 많은 분들이 코 필러를 맞으려고 찾아보다가 비개방에 연구 유지된다 이렇게 하면서 연골을 이제 다져서 필러처럼 만든 그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나 흉터도 안 남고 정말 필러 하듯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야?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하시던데 이 수술은 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전에 피디님이 여쭤보셔서 답해드렸던 것 같은데 저는 뭔가 코 성형을 미니멀하게 최대한으로 좀 덜 공격적으로 근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면 너무 좋잖아요. 코 필러는 뭐가 약점이냐면 액체잖아요. 그러니까 퍼져. 코 필러를 많이 맞는 부위가 요 미간 쪽이잖아요. 여기가 좀 꺼지신 분들은 일부 살짝 쏘면 올라가니까 근데 조금만 많이 싸도 옆으로 퍼지면서 뚱뚱해지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두툼해지면서 인상이 사나워 보이거나 또 둔탁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코 필러를 많이 쏘면 안 되고 또 결정적으로 코끝에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. 코끝을 높이고 싶은데 필러를 쏘면 다 퍼져버려서 의미가 없거든요. 그래서 한계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나온 게 연골을 다져서 넣는 건데 보통 코끝에 놓죠. 필러로는 안 되니까 보통은 실리프팅을 해서 이렇게 당겨줬는데 그것도 한 6개월, 1년 지나면 흡수가 많이 되니까 이제 코에 연골을 싸주는 건데 그 시술 자체는 코 필러나 아니면 이제 실리프팅으로 콧을 높여주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 그 시술이 괜찮을 것 같은 케이스는 코끝 융비를 너무 많이 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. 콧대가 어느 정도 있고 코끝이 살짝 낮으신 분들 있죠. 살짝 낮아서 조금만 높이 했으면 좋겠는 그런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사실 근데 엄청 많지는 않거든요. 아주 일부인 것 같아요. 이게 좀 되게 중요한데 고객님들이 코를 높일 때 코끝만 이렇게 올라가길 원하진 않죠. 비주에다 기둥을 세워서 우리 텐트 칠 때 기둥에서 텐트 치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. 여기다 기둥을 튼튼하게 세워서 올려주면 이게 자연스레 콧볼이 같이 모아지면서 이렇게 이분하게 그래서 앞에서 봤을 때 코가 살짝 모아지면서 옆에서 봤을 때 오똑해지는 이제 그게 코 성형의 가장 메리트잖아요. 난 콧볼이 좀 퍼져 있고 코가 좀 낮다. 여기다 코끝에 연골만 채우면 이 콧볼은 변화가 없어요. 여기만 살짝 올라가는 거잖아요. 여기만 올라가고 여기는 그냥 있으니까 뭔가 좀 찝혀 보이거나 그럴 위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콧볼을 좀 줄여주는 효과, 뭔가 이분하게 코가 같이 이렇게 슬림하게 모아지는 효과를 좀 줄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비율이 좀 안 맞을 수 있어요. 그 코끝 연골 다져서 쏘는 거는 제한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코끝이 어느 정도 이렇게 콧볼이 퍼져 있지 않고 어느 정도 올망졸망 이쁜데 약간 높이만 아쉬운 분들은 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반대로 콧볼도 크고 코끝을 좀 더 올려줘야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 원하시는 모양이 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시술은 여기 기둥이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너무 많이 쏘면 떨어져. 코끝에 좀 변화를 많이 줘야 되는 경우에는 아니면 각도를 변화를 줘야 되거나 뭐 들창코인데 내리고 싶다, 화살코인데 올리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어렵죠. 실제로 이제 뭐 간혹 부작용으로 연골 필러를 넣었다가 코에 콧대에서 부분만 좀 주저앉아서 울퉁불퉁해졌다. 너무 과도하게 좀 높이려고 했다가 좀 많이 흡수가 돼서 조금 큰 차이가 없어졌다 이런 분들이 있던데. 맞아요. 그러니까 연골 다져서 코끝에 넣었을 때 많이 넣으면 안 돼요. 많이 넣으면 오히려 흡수율도 높아지고 떨어지고 코끝의 변화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줘야 되는 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기둥을 세워서 코끝에 연골을 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. 그럼 원장님의 어떤 정리는
실리프팅이나 그냥 일반 히알루론산 필러보다는 좋지만 확실히 정말 정석적인 보형물 코성형 대비해서는 좀 많이 약한 게 사실일까요? 그렇죠. 저는 되게 그런 테크닉 자체가 나오는 거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니면 그런 분 있잖아요. 수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골이 좀 흡수가 더 떨어졌어. 어느 정도 뭐 이런 기둥도 다 있고 다 괜찮은데 콧끝만 살짝 떨어졌어. 그런 분들은 다시 열어서 하는 것보다 그런 그 주사를 살짝 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런 경우는 괜찮은데 코끝의 변화를 좀 더 제대로 줘야 되는 분들은 안 되죠. 그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마지막으로 제 질문인데 사실 코 수술 했을 때 코 안에 넣는 패킹이 너무 힘들다 그런 분들 너무 많은데 코 수술만 했을 때는 패킹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? 비중격이라든지 이런 거 안 하면 패킹 꼭 넣어야 되나요? 이런 질문이 있던데 근데 사실 저는 이제 패킹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성형은 대부분 비중격 교정을 같이 하거든요. 10년 이상을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는데 코 성형은 코의 모양만 잡아서는 안 돼요. 코는 숨 쉬는 기관이기 때문에 코의 기능, 숨 쉬는 기능이 떨어지면 생활의 질이 확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보통 저는 코의 기능을 잘 잡아주면서 성형을 동시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고 비중격 교정하게 되면 코에 패킹을 꼭 해야 되거든요. 안 할 수는 없어서 패킹 기간이 저희가 전국에서 제일 짧긴 해요. 저희는 하루 하고 다음날 빼거든요. 하루 정도는 아주 힘드신데 그 정도의 패킹 기간은 필요하다 이 말씀드리고 저도 뭐 가끔 비중격이 전혀 없고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패킹 안 하고 성형만 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는데 왜 아주 가끔이냐? 비중격을 하고 오셨어도 제가 봤을 때 비중격 안쪽에 연골이 남아있거나 아니면 교정이 덜 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. 비중격 재수술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거의 코 성형 하시는 분들이 거의 90% 이상은 대부분 비중격 연골을 거의 다 떼시거든요. 환자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. 제가 비중격을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신 경우도 많은데 거의 대부분 썼다고 보시면 돼요. 제가 재수술할 때 보통 다시 비중격을 한번 들여다봐요. 열어서 목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혹시 남아있는 비중격 연골인지 봅니다. 있으면 조금이라도 확보해줘요. 그러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두 번째 목표는 비중격을 했다고 하셨는데 잘 펴서 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. 대부분 코막힘을 같이 갖고 오신 분이 많아서 필 수 있을 만큼 더 피워드려요. 그래서 나는 예전에 비중격 해서 필요가 없고 코만 해주세요 라고 하셨을 때 정말 제가 봤을 때 코 안쪽이 아주 깨끗하고 연골도 없는 것 같으면 안 하고 코만 해서 패킹 필요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100명을 치면 100명이 왔어. 비중격 수술 필요 없는 경우는 두세 분? 대부분은 필요해요. 제가 비중격 수술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보면 알잖아요.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. 코 성형을 하고 싶은데 가급적 개방 안 하고 비개방으로 하고 보호대도 안 했어도 좋고 패킹도 안 하면 좋고 저도 뭐 그런 트렌드를 충분히 알고 있고 좋다 생각합니다. 뭔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당연히 저는 좋다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는 것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무조건 나는 코가 이런 모양인데 그 모양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무조건 비개방에 실리콘 쓰지 않고 무보형물에 뭐 연골 주사로만 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. 그렇게 해도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안 되는 케이스가 있어서 안 되는 케이스에 그렇게 했을 경우 거의 100% 재수술을 피할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다시 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. 고생도 더 많이 하시고. 그래서 미니멀하게 그리고 공격적이지 않게 수술하시는 건 매우 좋은데 저 같은 전문가 상의하셔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또 가끔 그런 병원도 있잖아요. 그걸 주력으로 밀기 때문에 안 되는 케이스인데도 환자가 원하면 일단 해주고 안 되면 재수술 이렇게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처음부터 되면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제대로 정석적으로 이렇게 해서 두 번, 세 번 수술하시는 걸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오히려 환자분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이제 정리해 봅니다. 네, 지금까지 건강하고 아름다운 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박지철 원장의 코멘터리였습니다.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